자, 자고로 간주 공급은 꽤 중요하죠, 여러분들? 예.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 요 간주 공급이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나오면 대부분 틀려요. 일단 분계가 어렵기 때문에. 예. 요거 내일 할 매입 매출 전표도 대비 겸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간주 공급이 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나와요. 그 두 가지. 근데 신고서에 간주 공급 나오면 또 여러분 잘 인용 못 하시고, 저기 잘 보셔야 돼요. 힘들지만. 자,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간주라는 말은 실제로 여러분들 재화를 공급한 거야, 안 한 거예요? 공급. 한 거, 안 한 거. 간주니까. 실제로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지만 한 것으로 보는 거죠, 세법에서. 여러분들이 왜 그래야만 하는지는 세법은 정보 전달 목적이 아니에요. 세금을 과세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뭔가 이상한 놈이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하려면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보죠, 무슨 말인지. 자, 근데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입세액을 부담했다고 무조건 빼줘요? 매입세 부담했다고 빼주는 거를 매입세 공제라고 하죠. 그럼 매입세 공제 무조건 해줘요? 아니죠. 일단은 뭘 받아야 돼요? 반드시. 적법한 증빙 받아야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 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같은 거.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만 있으면 돼요? 아니면 그게 과세사업에 써야 되는 과세사업에 써야 이중과세가 되니까 혹시 저한테 안 배우셨던 게 뭐 선생님이 설명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매입세 공제 받으려면 반드시 매출액이 과세가 돼야 돼요. 매출세액을 내니까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거지 매입세 부담했다고 빼주는 게 아니에요. 매출세액 내니까 맞죠?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가 돼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만약에 현대백화점 사장님입니다. 현대백화점 사장님이 이번에 로봇 청소기 한 대를 매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로봇 청소기를요, 실제로는 매입세 공제를 언제 해주는 게 맞냐면, 현대 그 백화점 사장님이 로봇 청소기를 소비자한테 팔았을 때 해주는 게 맞아요. 팔았을 때. 왜냐면 과세사업 실제 써야 돼.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매입세 공제는 세무 공무원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세무공무원은 현대백화점에서 여러분 로봇 청소기를 소비자한테 파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죠? 알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 계속 째려봐야 돼. 현대백화점에서 로봇을 언제 파는지. 그죠? 그러면 자괴감 느끼겠죠, 여러분들. 나는 세무공무원 일을 하러 왔는데 현대백화점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 공제는 언제 해주냐면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과세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실제 한 거고 하였거나 사용할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실제로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게 맞지만 그걸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냥 과세사업자가 과세재화를 매입을 하면은 그냥 과세사업에 쓴다라고 생각을 해줘요. 그래서 현대백화점이 로봇 청소기를 사고 매입세 부담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로봇 청소기를 팔아서 매출세를 내겠지라고 해서 매입세 공제를 미리 해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사단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매입세 공제를 먼저 해줬어. 로봇 청소기를 팔 줄 알고요. 근데 약속은 항상 어기라고 있는 거죠. 이상하지. 지키라고 있는 건데 어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로봇 청소기가 너무 괜찮은 거야. 청소도 지가 알아서 방해물도 피해가고 그래서 현대백화점 사장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내가 써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매출세액을 내야 안 내요? 안 내죠. 근데 매입세 공제는 세무서에서 미리 해줬잖아요. 그럼 세수의 손실이 발생하니까 실제로 로봇 청소기를 공급한 거 아니죠. 공급한 건 아니지만 공급한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지만 과세한다라는 법정 문구가 있으니까 거기 끼워 맞춰야 돼, 반드시. 그래서 공급한 걸로 봐가지고 매출 그 시가의 10%만큼 토해내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간쪽은 다 매입세 공제 받아놓고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지 않는 용도로 쓰게 되면 매출세액 안 내고 매입세 공제만 받아가지고 세수의 손실이 발생했으니까 처분한 것을 간주하는 거다. 여기서 느낌만 잡으시면 돼요. 자, 보죠. 자, 뭐냐면 이번에 기계장치를 한 대 산 거예요. 기계장치를 한 대 샀는데 어떤 기계장치냐면
전세버스를, 우리 회사는 전세버스를 해요. 전세버스를 정비할 목적으로 기계를 100원 주고 사온 거예요. 맞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10원 별도로 여러 부담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전세버스는 과세예요, 면세예요? 과세죠, 과세. 비싸니까. 그러면 이 기계는 전세버스 매출 창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 미리 해준 거야, 10원을. 그래서 환급까지 해줬어. 이때 매출이 없어서. 그래서 왜 매입세 공제 해준 거예요? 전세버스 정비를 해가지고 전세버스로 이제 운송을 하게 되면 매출세를 낼 거라고 기대하고 매입세 공제를 미리 해준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기계를 이제 시내버스도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내버스를 정비하는 용도로 여기 전용 바꾼 거예요. 그럼 시내버스는 과세예요, 면세예요? 면세면 싸니까. 시내버스 면세잖아요. 이 기계장치는 시내버스 매출 창출에 기여해요. 그럼 시내버스는 면세니까 매출세 내야 안 내요? 안 내지. 매입세 공제는 미리 받아놨잖아요. 맞죠? 그러면 실제로 이 기계장치를 처분하지 않았죠?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 안 했지만 처분한 것으로 봐가지고 토해내 이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죠? 시가의 10%만큼 토해내. 이런 느낌 잡으셔야 돼요. 꽤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간주공급 느낌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게 간주공급하고 불공을 많이 헷갈려 하세요. 불공은 당초부터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 거고요. 얘는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 매입세기 불공제가 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둘은 다른 거. 맞죠? 매입세 공제 받고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 용도로 쓰면 매입세 공제를 미리 받고 매출세액을 안 내니까 우리가 10% 처분한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다른 거 둘은.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예요. 뭐냐면 자고로 여러분들 이거 말문제 좀요. 우리 일반적으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일단 내일 할 거니까 또 중요한 거죠. 질문. 우리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몇 인승 이하예요? 달랐다. 여기요. 몇 도? 8인승. 그렇지. 그래서 8인승. 잃어버린 기억을 찾는다, 여러분들. 맞죠? 마치 영화 드라마로 따지면 이제 내가 병원에서 깨어난 거예요. 미안해. 표정이, 그만하고 수업해라, 표정이신데. 자, 8인승 이하, 100이랑, 1000cc, 초과, 엔드오어. 엔드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엔드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8인승 초과하거나, 아니면 1000cc 이하거나, 그러면 소형 승용차가 아니니까 매입세 공제돼요. 조심해야 될걸? 많이 낚였다, 여러분들. 나중에 해보면 신고서에 엄청 내고 그래요, 진짜로. 조심. 아무튼, 우리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그냥 업무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업종들은 우리가 업무에 쓰는지 안 쓰는지 애매하잖아, 승용차를. 그냥 업무에 안 쓴다라고 보는 거죠. 다만, 우리가 영업에 무조건 쓴다라고 보는 게 있죠. 뭐, 현대차, 뭐, 기아차, 이런 애들. 자동차 판매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콤, 맞나? K캅? 텔레캅이 아무튼 있잖아요. 무인경비업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가끔씩 자동차 가지고 보안경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까먹었다, 이거 아무튼. 그 다음에 렌터카, 사장님. 렌터카는 차 렌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지? 자동차 운전학원. 자동차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딱 보시면 제가 방금 사례된 4가지는 다 영업에 써요, 대부분. 자동차를.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현대차에서 만약에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기계 있잖아요. 자동차를 만드는 기계를 100원 주고 사왔대요. 그럼 현대차는 이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자동차 만들어서 팔잖아요. 하니까 매입세 공제 미리 해주는 거예요. 맞죠? 매출세 낼 거니까, 얘네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현대차는 당연히 이건 영업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매입세 공제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만든 자동차를요, 사장님이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는 용도로 쓰는 거야. 업무 관련 없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여자친구면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윈드를 하는 거잖아, 윈드. 바람이요. 아무튼
왜요? 영어 써봤어. 자, 아무튼,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아무튼, 여기 여자친구 데이트용도. 알죠? 사장님 여자친구, 그러면, 그죠? 아무튼, 예. 자, 그러면 이거는 죄송합니다. 매출세액을 내야 안 내요? 그렇죠. 매출세액은 안 내잖아요. 맞죠? 매출세액은 안 내는데, 매입세 공제는 미리 받았죠. 그럼 실제로 이 기계를 공급한 거 아니잖아요? 공급한 거 아니지만 외부에 처분한 것으로 봐가지고 시가의 10%만큼 토해내라라는 거예요. 다 이런 뭐 뉘앙스예요, 뭔가.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은 요겁니다. 뭐냐면 개인적 공급, 아까 설명했던 거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를 신고서에서 출제해버려요. 신고서에서. 자, 보면은 우리가 아까 로봇 청소기 아까 설명했었죠. 만약에 로봇 청소기 매입세 공제 받아놓고 사장님이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기 집 로봇 청소함을 쓴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로봇 청소기 처분 안 했잖아요. 안 했지만 로봇 청소기를 시가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시가의 10%만큼 토해내라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그럼 간주 공급으로 본다라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여기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건 과세 안 한다. 그래서 혹시라도 얘가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 말문제 다음 중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을 하면 간주 공급은 맞는 거고 아닌 것은 간주 공급이 아닌 거예요. 과세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면 신고서 입력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왜? 과세 안 하는 거니까 신고서 입력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 중에서 출제 많이 하는 게 이 동그라미 2번 좀 외워주세요. 이 동그라미 2번 은근히 냈어요. 한 2년에 한 번씩? 진짜로. 자, 뭐냐면 일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해보면 일단은 우리가 여기 사용인 있죠. 자고로 사용인은 직원을 사용인이라고 해요. 직원한테 작업복, 작업모, 작업파 줬대요. 이거 데이터하라고 준 거예요? 일하라고 준 거예요? 그렇죠. 일하라고 준 거니까 얘네들은 매출 창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라고 봐요. 당초에 매입세 공제 받아놓고 작업복 팔진 않잖아. 자, 미안하다. 간주 공급이 안 걸리면 팔아야 된다. 자, 사. 이러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매출 창출에 기여한다라고 봐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직장 체육비, 직장 연회비, 회식비 같은 거 있죠? 요거는 복리, 후생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것도 매출 창출하려면 여러분들 복리후생 해줘야지. 그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잖아요. 농담이고, 그죠. 실제 회식하면 사기 저하되잖아. 그죠. 가기 싫고, 근데 복리후생 해가지고, 매출하고 관련이 있다. 종업원의 사기를 짐작시켜야지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조심하셔야 돼요. 소득세랑 비교하셔야 됩니다. 우리 소득세에서 여러분들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게 뭐 있었냐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경조사비는 우리 근로소득이 아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복습하면 잊어버리고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가. 근데 여기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건 우리가 직원 있죠. 우리가 직원의 경조사나 아니면 명절이나 설날 있죠. 그때는 우리가 이걸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주면 10만 원까지만. 알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그래서, 아이고, 넘어가네. 그래서 여기 사용인 직원 1인당 연간 10만 원 이내에 우리가 경조사 있죠?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뭐 설날 명절도 포함이고 창립기념일도 마찬가지예요. 알죠? 그럼 뭐 여러분 조심하실 게 그러면 시험에서 만약에 100만 원짜리를 준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10만 원 초과분만 재화의 공급으로 봐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신고서 입력하실 때 90만 원만 입력하셔야 돼. 아셨죠? 지금 만약에 경조 종업원이 만약에 여러분 결혼했대요. 그래서 결혼 선물로 돈 줘야 되는데 돈을 못 줘가지고 로봇 청소기 샀냐? 100만 원짜리 준 거야. 잘 굴러간다고? 청소 열심히 하라고?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90만 원을 때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조심하시고요. 아셨죠? 계속 넘어갈게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 당연한 건데 뭐냐면 아까 우리가 지금 하는 간주 공급은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미리 받아놓고 우리가 매출세를 안 내는 애잖아요.
근데 당초부터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됐대요. 난 당초부터 로봇 청소기 매입할 때 사장님이 저 우리 집 청소하려고요. 그럼 매입세 공제 안 되죠. 업무 관련 없으니까. 그럼 매입세액이 당초에 불공제가 됐어. 근데 또 간주공급이면 이중살인이야. 이때 한 번 죽이고 불공제. 간주공급이네요. 다시 두 번 죽이고. 그럼 사장님 울겠지. 그렇죠. 그래서 여긴 다 매입세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매입세 불공제 되면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시험에 나진 않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별표입니다. 사업상 증여. 얘는요, 뭐 대비냐면 주로 요거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대비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얘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출제해버리거든요. 근데 여기가 시험에 나오면 꽤 난이도가 있어요. 실제로 여기는 분계가 좀 어려워요.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회계 1급 때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유형 배우죠? 자, 해보죠. 자, 일단 사업상 증여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내가 당초에 로봇 청소기를 매입했을 때 매입세 공제 받았어요. 받았는데 너무 잘 굴러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래처 사장님한테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하고 준 거예요. 그러면 거래처 사장님한테 준 건 접대잖아요. 물론 기업 업무 추진으로 바꿨지만 매출세는 내야 안 내요. 안 내주면서 사장님 매출세액은 네가 좀 주시면 안 돼. 그러면 두드려 맞는 거 그때부터. 그래서 매출세액은 안 내는데 당초에 로봇 청소기 매입했을 때 매입세 공제는 미리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매출세가 안 내잖아. 기업 업무 추진하면서 한 거니까. 그렇죠? 그럼 실제로는 거래처 사장님한테 증여, 공짜로 준 거죠? 실제는 증여했지만 이걸 처분한 걸로 보겠다는 거래처 사장님한테. 처분한 것으로 봐서 시가의 10%만큼 네. 맞죠? 이렇게. 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게 넣으셔야 돼요. 원래 여기가 이런 거야. 자,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저도 지금 죽겠다.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회계 1급 할 때 제가 유튜브 영상 어저께 못 올렸죠? 올리잖아요. 수업에 가끔 못 나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유튜브 영상 보셨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분이 T야? 그냥 극T. 수강생 한 분이, 예. 그래서 제가 보셨냐고 했더니 안 보셨대. 그래서 왜 안 보셨어요? 라고 했더니 솔직히 말해도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예의상. 그래서 제가 괜찮아요? 했더니 선생님 목소리 졸려요. 상처 안 받았어. 그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내가 뭐, 여러분, 태국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참아봐요. 여러분들 제 목소리가 이런 거 어떡해. 그죠? 그죠? 자, 힘내시고, 여러분들 우리 지금 시험 2주 남았다? 자, 여기 보실게요. 2주 남았어, 시험. 2주 진짜 2주 남았어, 2주.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확 깨야 되는데, 사실. 거기서 말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여러분들. 2주 남았다. 사기 갑자기 저하됐어요. 2주 남았어. 맞죠? 열심히 하셔야 돼. 자, 보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다음의 경우에는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광고 선전 목적이래요. 우리가 광고 선전 목적으로 우리가 전단지 있잖아요. 전단지 배포하면 전단지 배포하는 업무와 관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단지 보고 전단지 한번 이쁜가 구경해보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저희 헬스장 오세요 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매출 창출에 광고 선전물은 간접적으로 기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대가를 받지 않고 우리 견본품 줄 때 있죠, 여러분들. 견본품 뭐 예를 들면 저기 우리가 홈플러스 같은 데에서 뭐 우리 만두 같은 거 여러분들 시식하게 해주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거 돈 받아요? 안 받아요. 맞죠? 돈 안 받죠. 돈 내면서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있어요. 만두 먹고 여러분들 이 성분 검색해보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맛있으면 사, 이 새끼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매출 창출에 기여한다라고 봐요. 대가를 받지 않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특별재난 지역에 내가 로봇 청소기를 공급했대요. 그냥 받아들여줘요. 그러면 이거 기부한 거죠. 기부는 엄밀히 얘기하면 업무와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관련 없으니까 그러면 간주 공급으로 봐야 되지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기부를 국가가 방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서 그냥 무상 공급해도 괜찮아. 특별 재난 지역에.
동그라미 4번은 듣고 버리세요. 여기 여자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끔씩 모르시더라고. 왜 모르시냐면, 화장품 사시면 뭐 줘요? 샘플 주죠. 샘플 공짜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샘플 공짜 아니에요. 화장품 가격 책정할 때 샘플 가격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배우셨으면 가가지고라. 오늘 부가세 배웠다고? 맞죠? 그거 공짜인 거 안다고? 공짜 아닌 거 안다고? 더 내놓으라고. 그럼 그럴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럴걸요? 안 그래요. 거기도 잘 몰라. 아무튼, 그러니까 해석하면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 여기,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여기 증여하는 재화가 화장품 샘플이에요. 그게 주된 재화가 지금 화장품이죠. 여기에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건 이미 당초에 여러분들 내가 뭐예요? 매입세액을 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파는 애들 입장에서는 공짜처럼 팔지만 거기에 매출세액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형식만 공짜지 공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당초에 매입세 공제 받아놓고 팔면 이 화장품 가격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매출세 내는 거예요. 공짜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이걸 시험에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 이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거 하고 할게요. 여기 나왔네. 해야지 뭐. 자, 보죠. 자, 폐업 시 잔존재화입니다. 자, 여러분들 폐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사업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는 사업자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사업자가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 없어요. 맞죠? 근데 나는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100% 다 받았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나가지고 폐업해버린 거예요. 70% 정도를 팔고 폐업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70%만큼만 매출세 냈죠? 그럼 매입세 공제는 몇 프로만 해주는 게 맞아요? 70%만. 여기 핵심은, 매출세 내는 것만큼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예요. 요거예요. 내니까 공제해주고, 내니까. 맞죠? 근데, 당초에 매입세 공제는 70%만 받은 게 아니라 100% 다 받았잖아요. 다 받았으니까 남아있는 거 30% 토해내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기 어거지 문장 보이죠? 왜냐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지만 과세한다는 법정 문구가 있거든요. 근데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는 공급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어떻게든 과세를 하려면 법에 끼워 맞춰야 돼. 세법 특히.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한테 공급한 걸로 볼게. 여러분들이 뭔 소리 하지만 그냥 공급한 대상을 찾았잖아. 너야. 그러니까 과세할 수 있는 이렇게 어거지로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세법을 이렇게 법무에 끼워 맞춰야 돼. 무조건. 자, 아무튼 자, 이제 진짜로 제대로 할게. 여기 지금 하는 거 우리가 자기생산 취득재와 공급의제라고요. 자기가 과세 사업과 관련해서 취득하거나 생산했으면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다 그 뜻이에요, 이거. 근데 그렇게 안 부르고 자기생산 취득재화라고요, 그냥.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그럼 얘네들의 특징이 있어요. 일단 우리가 증명서류를 발급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안 해요. 증명서류를 발급한다라는 건 상대방한테 뭘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가가치세를 달라라는 거야. 아까 사장님한테 로봇 청소기 공짜로 줘놓고 사장님 같이 빠르게 움직이는 로봇 청소기를 준비했어요. 뭐 그런가? 사장님처럼 깨끗한 사장님 얼굴처럼 깨끗한 사장님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왜 그런 걸 왜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근데 사장님한테 이게 주는 거야. 사장님, 근데요, 제가 간주공급 배웠거든요? 하면서 막 세 군데 딱 주는 거야. 부가가치세는 주세요. 그러면 사장님은 부가가치세를 줘요? 뺨을 줘요? 그래서 뺨을 줘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거는 내 돈으로 내게 돼 있어요. 공급자가. 원래 부가가치세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들 받아서 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는 간주 취득, 여기 자기생산 취득자와 간주 공급은 실제로 공급한 게 아니니까 상대방한테 부가가치 달라고 못해요. 그래서 내 돈으로 준다는, 내 돈으로 낸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증빙이 없는데 시가의 10%만큼 과세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회계그룹 지식을 떠올려 봐요. 그럼 우리가 당초에 매입세 공제 우리가 그러면 10%를 과세하는데 증빙이 없어. 그걸 뭐라고 해요? 유형에서 배웠잖아, 여러분들. 증빙은 없는데 10% 과세되는 거 유형 뭐라고 해요? 껌별. 올려야 되겠다. 오늘 꼭 마지막 봐요. 제가 오늘 마지막에 그 영상 올릴 테니까 회계 1급 때 배웠던 거, 껌별, 카바 이런 거 다시는 못해, 여러분들 이거.
아무튼 전 여러분들 얼굴 안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그래서 중요한 게 세금계산서와 같은 증빙을 발급하지 않아요. 다만 10%로 과세하니까 지급하는 자기생산 취득자와 공급의제 있잖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아까 했던 사업상 증여네요. 그때는 유형은 14번 건별 잡으셔야 돼요. 매입 매출 입력대.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2번 뭐냐면 공급가액을 얼마에 공급한 걸로 보냐면 당초에 약속 어긴 거잖아요. 그래서 시가로 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든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도 원가 시가 둘 다 줄 거거든 시험에서. 그럼 시가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시가. 3번은 안 할게 아까 이미 했죠. 당초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면 잘하는 거니까 간종으로 안 볼게. 자, 그럼 화면 보세요.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 자, 보시면. 자,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맡길 거예요. 실제로 아마 교재 문제 있을 거거든요. 해볼게요. 있어, 실제로. 자, 보면. 어차피 내일 또 할 거고. 자, 보죠. 자, 시험에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출제하냐면, 뭐 시험에는 당초 매입세 공제를 받았던 이렇게 출제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간주 공급의 의미를 알고 계시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출제합니다. 해보죠. 자,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았던 제품 원가는 200원. 그럼 제품 200원 만들었을 때 여기에 10%인 20원 매입세 공제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았어. 근데 시가는 500원이래요. 그럼 매입세 공제를 받았던 제품을 연말 선물로 거래처에 제공한 거예요. 이거 사업상 증여죠. 그럼 연말 선물로 제공했으니까 매출세가 안 낸단 말이에요. 근데 매입세 공제는 20원 미리 받았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이거 거래처에게 처분한, 공급한 것으로 간주, 얼마에? 500원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또 주의하실 게 있어요.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우리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상단부가 있고 하단부가 있죠. 상단부는 어디에 갈 서식이냐면 신고서에 들어갈 놈들이에요. 하단부는 일반 전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잘 알고 계셔요, 반드시. 그래서 상단부는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서, 하단부는 일반 전표 쪽이에요. 자, 그럼 상단부, 그럼 유형은 건별. 맞죠? 근데 공급가액은 200원 넘으면 안 돼요. 500원. 그 다음에 분계 유형은 혼합. 맞죠? 이 무슨 소리야? 라고 잊어버렸으면 보셔야 돼. 나중에 오늘 마지막에 올린 영상. 근데 여기는 부대가 어려워요. 아래 거. 하단부는 일반 전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거래처 사장님한테 제품을 줬죠. 그럼 제품을 줬으니까 제품은 장부에 얼마로 적혀져 있어요? 200원. 그렇죠. 대변에 그래서 제품을 200원 이렇게 까야 되는 거예요. 원가로. 여기 일반 전표 입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야 될 놈이기 때문에. 그럼 차변에 뭐? 기업 업무 추진비. 200원짜리 거래처 사장님을 줬으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매출 거래처라고 줄 거니까 판관비. 근데, 다시, 이 시가 500원의 10%인 50원이 부가세 예수금이 잡힐 거란 말이에요. 입력하면. 이렇게. 그럼 이거 뭐로 처리해요? 50원. 차변에 뭐? 그쪽에도 기업, 왜 기업 업무 추진비예요? 내 돈을 아까 받아서 못 낸다니까요? 내 돈으로 내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기업 업무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50원도 비용이잖아요. 내 입장에서. 내 돈을 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기업 업무 추진비 판. 여러분들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면 그냥 250을 한꺼번에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200원짜리 줬으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고, 근데 부가가치세 50원도 상대방한테 걷지 못하고 내 돈을 낼 거니까 기업 업무 추진하면서 발생한 비용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결론은 그냥 기업 업무 추진비 판 250 적으시는 거예요. 이걸 나눠서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빵점이에요. 왜? 그것도 타겟정 됐죠, 여기. 제품을 판매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판매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쓰면 타겟정 대체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타겟정 대체까지 거셔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문제 좀 맡겨볼게요. 교재 펴주세요, 교재. 자, 컴퓨터 한다, 우리? 지금? 컴퓨터 켜주시고. 위로가 되죠? 우리 지금 컴퓨터 너무 하는 거 아니니까.
요 문제가 어디 있었는데? 좀 찾아볼게. 이거 본 것 같은데 문제는. 어? 좀 기다려보세요, 여러분들. 본 것 같은데 왜 없지? 음, 꿈에서 만나봐요. 자, 어디냐면요. 연습을, 왜냐면 이게 유형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어디냐, 교재에는 이게 유형이 좀 설명돼 있어가지고 좀 썩 내키진 않는데, 그거 해야죠. 자,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454페이지에 454페이지. 교재 454, 자, 454페이지에 17번 보이세요, 여러분들? 17번. 자, 회사는 2000번으로 2000번. 회사 2000번으로. 2000번 있으시죠? 2000번 배움이라고. 2000번. 배움으로, 놓으시고요. 놓으셨죠, 여러분들? 예. 거기 17번 문제 좀 풀어주세요. 9월 17일.
이거 아닌데? 꼭 유형 잊어버리셨던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유형이나 뭐 그 분계 유형 혼합 같은 카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외상 그런 거 있으니까 꼭 보고 보시고 오셔야 돼요. 똑같아요. 입력하는 방식이랑 여기서 설명하면 계속 길어져. 우리 기출문제 몇 개는 풀고 가야 되잖아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 소득세 다 까먹은 일부 까먹었을 거야,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그 설명하는 방법이 꽤 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자, 보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일단 얘는, 건별이야 저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안 주지? 건별, 이렇게. 뭐냐면, 느끼셔야 될 게, 순서로 따지면 얘예요, 1. 얘가 먼저 순서. 뭐, 매입부터 먼저 했겠지. 여기 보시면, 매입 원재료는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았죠. 얼마 받았을 거냐면 원가가 60만 원이니까 6만 원의 매입세 공제를 당초에 받았잖아요. 받아 놓고 원재료 줄 수 있나? 자, 매출처인 서울에 접대용으로 제공을 한 거예요. 매입세 공제 받아 놓고 매출세를 안 낼 거 아니에요. 안 내니까 이 원재료를 실제로는 서울에 접대용으로 줬지만 이거 서울한테 공급한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시가? 뭐, 이것도, 부가가치세가 아마 포함일 겁니다, 여러분들. 왜, 포함도 안 줬대. 아무튼, 부가세 포함입니다, 이게. 자, 그럼 어떻게 입력하냐. 자, 일단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우리 날짜가 9월 17일. 그럼 유형은 여러분들 건별이죠. 14번. 우리 시험의 품목, 수량, 단가는 채점 대상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이 공급가액의 자고 여러분들이 건별, 원래 공급가액은 여러분들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잖아요, 원래가. 근데 우리가 딱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유형 중에 3개는 부가가치세 포함된 숫자를 공급 대가라고 하죠. 부가가치세 포함된 숫자를 공급가액 입력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잘라내는 게 건별, 하과, 현과 이 3가지는 공급가액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숫자를 입력해도 잘라요. 이렇게 80만 원과 8만 이렇게. 알죠? 혹시나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서 혹시라도 내가 만약에 이거 잘못했어 모르고 나 모르고 그럼 80만 원 넣은 거야. 어떻게 하면 돼요? 고치면 되지 뭐. 그렇죠? 이거 이렇게 했다고 뭐라고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겠죠? 시가 이거 80만 원에 공급한 걸로 간주하니까. 거래처는 서울. 그 다음에 가끔 사실 전자에 안 가면은 우리가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만 전자나 종이날 따져요. 분계 유형은 혼합입니다, 무조건. 복습해볼게, 다시. 어차피 하는 김에. 자, 우리 분계 유형 중에서 1번, 현금은 전액 현금 계정 과목 썼을 때는 전액 현금 계정 과목.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또 많이 틀리시는 게 2번 외상입니다. 이거 어떻게 잘못 알고 계시냐면 전액 외상이라고 잘못 알고 계세요. 아닙니다. 전액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일 때예요. 자, 만약에 내가 재고 자산이 아니라 예를 들어가 차를 전부 외상으로 샀대요. 그럼 그때는 미지급금이잖아요. 그때는 이거 못 걸어요. 그렇죠? 전액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이에요. 그렇죠?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3번 혼합은 그냥 다 되죠, 여러분들. 다 되고 그 다음에 4번 카드는 일반적으로 이제 카드 거래 유형일 때, 뭐 카과 이런 것들이요. 그때 거시는 거고, 나머지가 혼합이거나 아니면 혼합은 만병통치약.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또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뭘 잘못 알고 계시냐면 여기 여러분들 현과 현년, 현형할 때 현자 있잖아요. 이 현자는 현금의 현자가 아니에요. 현금 영수증의 현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10%로 물건을 팔았어요. 근데 상대방이 현금 영수증은 다 안 줘도 된대. 그래서 현금으로만 판 거예요. 그때는 건별이에요, 건별. 왜? 증빙이 없잖아요. 증빙 없는 과세 매출이면 건별이야, 여러분들. 했죠? 현금 영수증은 증빙이지만 현금은 증빙이 아니야. 현금 가지고 현금 얼마 많은데 이거 증빙이에요? 이렇게 내밀어? 불가능. 그래서 이거 현금 영수증이에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알죠? 현금 영수증이야. 잘못 알고 계시는 분 많단 말이야. 제가 알아요. 알죠? 그 다음에 요 면세라는 유형 있죠? 요 면세라는 유형은 면세로 사고 파는 면세가 아니에요. 반드시 계산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면세로 팔았는데 상대방한테 카드 결제 받았다라고 하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다시 제가 여러분들이다라는 건 나 잘하는 분이 나를 저격해가 아니라 여태까지 들었던 분들이 대부분 요 외상 그 다음에 이거를 현금으로 알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면세를 자꾸 면세로 사고 팔았어 면세다라고 알고 계시는 거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빨리 고치세요. 수정해 주세요. 그렇게 알고 계셨던 분들은요. 자, 아무튼 붕괴 유형은 여기 혼합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비해서 이렇게 부가세 예수금은 잡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8만원 내가 매출세액이니까. 그죠? 그럼 대변에 제품 판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 공급한 걸로 본다면서요. 여긴 일반적 병력이라니까요? 일반적 병력 쪽 가야 될 거예요. 공급한 걸로 보는 거 위쪽에다 넣는 거, 신고서에 들어갈 놈이고, 요건 아래쪽은 여러분들 일반적 편이니까 회계 쪽이에요. 회계 쪽은 판 게 아니잖아. 맞죠? 그냥 제품을 거래처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변으로 제품을 까야지. 원재료, 죄송해요. 그래서 미안해요, 여러분. 자, 원재료. 방금 목숨의 위험을 느꼈어. 자, 여기에 60만원 줬잖아요. 그럼 원재료를 제공하면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매출처니까 이거 800번 떼야 되겠죠? 그죠?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거 제품으로 해야 돼, 원래가. 원재료를 출제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그죠? 근데 매출거래처에 제공했으니까 여러분들 800번 떼가 되겠지? 그래서 매출은 본사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재료 60만원 거래처에 준 거고 여기 있는 8만원도 우리가 기업 업무 추진하면서 발생한 비용이잖아. 내 입장에서는 내가 낼 거니까. 이렇게. 그죠? 다만 뭐 해야 돼? 이 원재료를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 썼으니까 여기에다가 하여 이거 좀 이렇게 해주셔야 여러분들 요게 3점을 받아가시는 거예요. 난이도 이거 세요. 나오면 대부분 틀려요.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꼭 기억하시고. 자, 됐어요. 일단 쉴게요.